삼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이버상에서 퇴출시키고자 했고 제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의 반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결국 한국형 메카시즘입니다. 1950년대에 사라졌다. 이런 부시대적 냉전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결자 해지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메카시즘의 광풍에 고의적이었건 또는 고의적이지 않았건 간에 의지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부시대적이고 냉전적인 불법한 불의한 비도덕적인 메카시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번 국가정보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수용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메카시즘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시작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그랬듯이 우리 새누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께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익을 옳음보다 우선시하는 풍조를 없애야 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흥사단에서는 중고등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중에 44%가 만약에 자신들에게 10억 원의 돈이 생긴다면 징역 1년 정도를 살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다라고 소문에 답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이외에도 결과만 좋다면, 승리한다면, 이익이 생긴다면 방법이나 과정이나 절차, 수단은 잘못되어도 좋다. 불법이 있어도 좋다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들을 방치하실 것입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선거에 이겼으니까,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대통령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과정상의 조그만 불법과 조그만 불의, 부당성은 용서될 것 아니냐라는 논리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부모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사회 지도층부터, 권력자부터, 공당부터 이익보다는 옳음,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불이익이 나더라도 옳은 것이면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이롭더라도 나쁜 것이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 정당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보수가 무엇입니까? 한 사회의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 윤리, 도덕, 관행, 체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태도, 우리들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라는 의미는 기득권을 옹호하기만 하고 낡은 것을 고수하고 자기 편은 감싸고 남의 편은 빨갱이로 매도하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존재로 조롱받고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어느 사회이건 보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보수가 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본인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정의를 추구해 주십시오.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프더라도 스스로에게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만이 대한민국 보수가 결코 애국과 반공이란 두 가지 가치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상대방들을 빨갱이로 내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정조사 거부 이유의 부당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함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의 내관 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그 사건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이 압박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실 것입니다.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고 그 범죄 행위를 누군가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을 공공기관, 검찰이나 감사원에 하지 않고 그 범죄자의 반대편에게 고발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고발 행위의 정당성의 의미, 순수성의 훼손, 좋습니다. 채찍질 하십시오. 검찰은 이미 그들을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벌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발한 범죄의 사실이 밝혀졌는데, 증거가 드러났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면서 묻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수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면 역시 국정조사 내용에 포함시키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검찰은 이 사건을 일단 종결했습니다. 기소 중지라는 형태로 종결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피고 발행인들, 민주당 당직자들 언제든지 얼마든지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출두해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지 않은 민주당 당직자들 비난받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가 중요하다면 국정조사에서 다루십시오. 결코 이 지역적인 문제가 본안인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국정조사 실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 사안이 경미하다. 과연 이 사안이 그렇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불법과 조작 행위에 의해서 여론이 흐트러지고 국민의 투표권이 유린당한 결과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의혹이 제기가 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4개월 동안 이 경찰 수사가 김용판이라는 고위 경찰 공무원 서울경찰청장에 의해서 축소되고 왜곡되고 증거들이 인멸되었다는 사실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모든 증거가 조직적으로 인멸되고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5천여 건 이상의 관련 있는 댓글을 발견했고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련 있는 댓글을 1,700여 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73건을 공소시효 전에 의율하기 위해서 명확한 선거 개입 대상 댓글로 확정하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로 엄중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의 국정조사 거부 이유는 어느 누가 봐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9번째,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 청원서 안에는 10만 273분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온라인상의 서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프라인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10만 명 아니라 20만 명이라도 서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서명 자체의 신뢰성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면 다음 일주일 내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신다면 다음 일주일 후에 국민 여러분께 서울광장으로 모이시라고 제가 청원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모이신 시민들, 국민들의 숫자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여망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내에서도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종북 좌빨이냐 수국 꼴통이냐, 이대로 우리 미래를 우리 자손 세대들에게 이 분열을 그대로 물려주실 것입니까? 이 국정원 사건의 의미는 더 이상 누가 대통령이냐 또는 그 선거가 정당했느냐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족끼리도 서로 적으로 돌리고 분열하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는 이 사실상의 내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종식시킬 것이냐 그 분수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주시고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뒤따른 정의를 구현해 주시고 책임질 자들에게 책임지게 하시고 대통령이 그 스스로가 했던 말씀과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사퇴이든 사과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이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주시고요. 예. 그 더상기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짧게 코멘트를 좀 받고 싶은데요. 지나가는 유행과 같은 것이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초 같은데 어떻게 코멘트 하십니까? 저는 국정원 사건은 애국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유행가인지 애국가처럼 천년만년 국민들에 의해서 불려질 것인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오늘 새누리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향후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국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 국정조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죠. 그 부분 뭐 정리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아마 법정 모독이나 기타 다른 사법방해죄와 유사한 그런 아마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정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예. 실제 거리 서명 받을 계획이 계신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일단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수용해 주시면 뭐 추가적인 서명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온라인 서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길거리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께 협력을 요청드려서 전국에서 동시에 서명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경찰 출신으로서 네. 경찰들이 맞고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갈 때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여러 번 공지를 드렸지만 보수주의자로서 철저하게 준법, 합법,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청원서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청원서 전달 행위 자체가 만약에 경찰관들이 막으신다면 저는 싸울 생각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새누리당의 의사로 알아듣고요. 국민 10만 명의 이 청원서 전달을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 표명을 또다시 하겠습니다. 부정조사를 통해 단지 발표자한테 사안이 뭐라고?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 육하원칙이 반드시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한 점 의혹 없이. 또 하나는 이러한 범죄 행위들의 배후엔 누가 있는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알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기문란이라고까지도 이렇게 보십니다. 국기문란, 국헌문란이죠. 헌법상에 있는 투표권이 철저하게 유린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에 중립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국가기관들이 모두 한쪽 당사자, 한쪽 정당, 한쪽 후보자를 위해서 일했던 흔적들이 발견됐죠. 대단히 중요한 헌법 자체가 유린되었고 또 국기가 문란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쌩 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속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을 좀 다시 더 이상 말씀드릴게요. 질문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찍게. 이제 차량이 나오는데 잠깐 차량 집중. 저 저속한 질문? 예. 원래 현장 방송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왜? 아유 너무 붙지 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 민홍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0만 273분이 서명한 그 청원서가 안에 들어있고요.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10가지 이유를 제가 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봐 주시고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민원국장 없으시고 다음 시도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예,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 이쪽으로 오시죠. 이거 마이크 어떤 분 거죠? 마이크 어떤 분 겁니까? 마이크? 네? 아니 그 연락처를 받아요. 마이크 두고 가셨나? 잘생기셨죠? 우리 부모님. 예. 만끽하십시오. 연락처는 다 공개돼 있으니까요. 예, 트위터나 뭐. 예. 야, 이거죠. 이거 하시죠.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민 표창원이라고도 쓰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권에서 할 일이 있고요. 시민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일단 제가 오늘 한 것은 정치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주십사.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시민들이 다시 지난 80년대처럼 거리로 나와서 경찰과 싸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이 의혹을 다 밝혀주시고 국민들에게 한적 의혹 없이 해주시고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해주신다면 시민들은 편안히 앉아서 이제 정의가 구현되는구나, 잘못이 책임지는구나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못 해주시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시민들이 거리에서 하게 되겠죠. 그 일을 이제 시민이 할 일을 시민으로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제가 1단계로 오늘 새누리당에 청원서를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청원서로도 시민들의 어떤 요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끝없이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제가 해야 할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서울광장에서 다 모여서 했는데도 뭐 그냥 아무 소리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도 글쎄요, 뭐 그 단계들은 다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곧 끝납니다. 예, 차원 드릴게요. 예, 질문 3개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그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활약은 대단하죠. 국민들이 박수치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외에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를 또 비판의 채찍을 보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부디 민주당이 당리당략, 역풍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제기하고 요구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우리만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셔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아닙니다. 예. 보시는 거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개표 문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건 이미 제가 여러 번 의사 표시를 했고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자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을 잘 못 알고 잘못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잘못된 언급을 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집권 이후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촉구, 책임자에 대한 처벌, 검찰 수사에 대한 엄정한 진행에 대한 촉구,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오히려 황교안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고 검찰이 결과적으로 기소를 행함에 있어서 파행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함에 영향을 미치셨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윤창중 사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사건인데 그리고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도 안 됐죠. 재판도 아직 안 벌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사과하셨습니다. 수석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건은 훨씬 더 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는 전혀 우리가 나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기 이 경찰이나 국정원에게 지금 계속 이러한 문제 제기와 이러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압력이나 아니면 의견이나 항의나 이런 게 없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 모르는 전화는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있었는데 제가 못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실질적으로 제게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2단계, 3단계까지는 얘기 생각해 보신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답니다. 예. 지금 국정원 개입에 관한 표창원 교수님 10만 서명 받아서 10만 청원 국정조사 새누리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트위트해 주신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표 부정, 국정원 개입, 시발당 총체적 부정선거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맞는데요.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번이 되는 개표 부정 또한 명백하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사진 어떤 사람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십니다. 교수님 우리 어떤 사람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신 분들이 반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의 반 정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국물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선택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계신 거죠. 누가 더 많은지는 또다시 투표하지 않는다면 산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결국 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어쨌든 지난 대선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부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이 규명되어야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민심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걸 보여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모일 걸로 예, 그 민심을 모두 지금 읽지 못하시고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이 모여질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모일 건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소명에는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 물리적으로 참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소명하지 않으신 분 중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한번 저도 보고 싶고 혹시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가 실시할 만큼의 여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여드리고 한 수만 명은 모이도록 소원입니다. 됐습니까? 예. 1대1 면담 가능할 줄 알았어요. 몰랐는데 그냥 전달은 했고 받기는 했으니까. 그리고 이 10만 명이 청원 서명 효력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 서울역 쪽에서 다시 모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4.19 이후에. 그래서 결국 그 사용당하고 다 합니다. 200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법으로.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4.19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정권을 퇴진시키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퇴진시켜야 돼요. 이거 이미 정부라든지 경찰, 사법기관, 입법부가 의미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선거법으로는 이 헌법 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란죄다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4.19 이후에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최인규를 비롯한 사람들이 사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부패하고 무능한 사법기관이나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의미가 없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국민적인 불복종 운동 그리고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알아서 하고 법은 법대로 알아서 하고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0만 청원이 여기에서 두고 보고
국정조사 안 들어가거나 하면 집회 10만 군중 집회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답이다. 그 말씀입니다.